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갈래가 여러 갈래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어떻게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연이 닿은 건지가 사실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단초를 볼 수 있는 보도를 뉴스토마토가 오늘 아침에 냈어요. 명태균 씨가 공포가 불가한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당선 가능성을 타진했고 유력 대권 주자였으니까 당선 가능성 타진하고 요 자료를 가지고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 이게 명 씨와 김현선 전 국민의힘 의원 측근이었던 이 씨의 주장인데 이 사실을 보도를 했더라고요. 장 소장님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보도를 하겠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계속 앞으로 보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씨가 결국에는 명태균 씨랑 11년 정도 같이 뭐 핵심 측근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관련된 일을 같이 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관련된 일을 가장 많이 알 거예요.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을 했고 증언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 정말 처음에 도대체 명태균 씨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를 알았을까? 그것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결국에는 김영선 의원이 브릿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일단은 이 씨의 주장으로 나타났고요. 어쨌든 검찰총장 시절에 이렇게 자체 여론조사를 가지고 가서 당신이 출마하면은 정말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결심하세요. 출마하세요. 이렇게 좀 부추겼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뭐 잘못됐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를 할까 말까? 그때 2번 정도 제가 이제 보고서를 드리면서 직접은 아니고 한 달이 걸쳐서 드리면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되면 캠프를 구성하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도 이제 보고서를 줬거든요. 그랬더니 보고서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막 조언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보고서 주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짜증이 날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의 일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오늘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 보도만 갖고 명태균, 윤석열 잘못됐다. 이준석도 잘못됐다.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였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뭐 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호적인 여론조사를 가지고 접근도 하고 그걸로 뭔가 환심도 사고 그러면서 정치적 영향력 키웠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 여론조사 때문에 출마를 했을까? 저는 그거는 좀 과장됐다. 명태균의 좀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었어도 이미 정치적 흐름이 이제 보수 쪽에서 이거 용병으로 영입해가지고 이제 민주당 이제 치겠다 뭐 이런 이제 전체적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여론조사 없었더라도 윤석열 영입해서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제가 눈여겨본 기사 하나가 MBC 경남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목이 유튜버에도 올라와 있는데 명태균 수상한 여론조사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명태균 이 미래한국연구소나 이쪽에서 옛날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랑 관련 없이 옛날에 김영선 의원과 관련된 이런 여론조사를 했던 것들을 쫙 보여주면서 이게 튄다라는 거예요. 튄다.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2020년에 이제 미래통합당의 창원에 이제 출마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당내 경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선 나오는 사람들 여러 사람의 적합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물어보면은 누가 가장 맞을 거다. 근데 김영선이 그때 당시에 2020년 창원 지역에서 돌렸던 거가 김영선이 32.1 그리고 이달곤이 14.4 그리고 엄호성이 8.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영선이 압도적으로 2위를 더블 스코어로 이겼잖아요. 근데 실제는 이달곤이 됐어요. 후보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론조사 하나 돌려주면은 이거를 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당도 설득하고 막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조작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죠. 그거는 뭐 필요하면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장난질 아니면 이런 걸로 이제 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 중에서 한 명이 두드러진 게 사실은 명태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론조사 이거를
다 수사가 가능할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면은 이제 할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다. 여론조사 업체 압수수색까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 명 씨가 어쨌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한 대로 판이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 부부의 신뢰를 얻게 됐다는 게 측근 이 씨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좀 신뢰가 가네라고 하면서 신뢰를 얻게 됐다. 그래서 이 관계가 뭔가 소통이 그렇죠.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렇죠. 이 씨가 이제 김영선 전 의원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김영선 전 의원 측에 가기 전에 명 씨 여론조사에서 일을 네. 했던 거잖아요. 뉴스토마토가 명 씨와 이 씨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는데 요거 잠깐 보고 얘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그 보고서 만들 때 그냥 조사한 거하고 네, 연령별 투표율을 계산해서 네, 저번에 그래프 연령별 투표율 보여줬죠? 네, 해서 계산한 거 2개를 만들 수 있나? 네, 예. 그리고 아까 내가 봤죠? 윤석열 4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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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율 만들면 네, 이재명 42%. 네,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네, 네, 예,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작업 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수정 써야 되니까. 네, 네, 맨날 윤석열한테 보고 해줘야 돼.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그 PNR 조사 발표한 거 있죠? 네, 오늘 발표했대요. 기다릴까? 네, 그거 좀 다루달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달라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어제 오픈한 거 아니고. 네, 여보세요? 예. 네, 오늘 빨리 오늘 결과 나오죠? 네, 오늘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 문자가 왔네. 알겠습니다. 지금 2,200개 지금 찼거든요. 예? 2,200개 정도 딱 찼거든요. 한 예, 2시간. 보고서하고 오늘 다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거를 보면 이제 뭐 대선 기간 중에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 일일이 보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음성 파일에 따르면. 그리고 녹취를 보면 뭐 윤석열이한테 보고를 해줘야 돼. 뭐 좀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당시 윤석열 후보와 직접 소통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이제 음성 파일에 나와요. 그럼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대화를 한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대통령이랑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그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으로는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 시절에도 텔레그램으로 정말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보내면은 읽고 답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명태균 씨를 이 시점에 정말 신뢰를 해서 난 당신들 여론조사나 신뢰하니까 빨리빨리 바로바로 보내고 말이야 빨리빨리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시에 당에서도 여론조사를 계속 해가지고 후보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일단은 오늘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기사 내용과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는 상당히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는 사이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보도 내용만 갖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여론조사를 그거 좀 수치 좀 만지고 저 윤석열 한 48 하고 그냥 이재명은 한 39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없잖아요. 숫자 예쁘게 뽑아봐 네. 이런 게 없다. 조작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여론조사를 보고했다라는 보도를 한 것은 뉴스토마토가 다른 보도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두 사람 간의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네, 정황을 맞습니다. 공개하고 뭔가가 더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좀 저도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아는데 문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완벽하게 뒤집을 수는 없어도 굉장히 좀 원하는 대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질문하는 순서라든지 후보자의 순서라든지 그 앞에 무슨 조건을 뭐 특히 이제 정치 이슈 같은 거에는 앞에 주렁주렁 무슨 이제 수식어를 다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조심스러운 게 이거를 이제 조작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특히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대선 기간 동안 80회 여론조사를 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은 그 중에서 23번은 자체 여론조사를 했고요. 나머지는
다른 데에 의뢰를 하거나 같이 공동 언론사 끼고 공동 조사를 한 거니까 미래한국연구소가 우리가 지금 이제 듣고 있는 거지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잖아요. 요즘 여론조사 나오는 것 중에서 무슨 TV가 의뢰해가지고 어디가 했다라고 하면 신뢰도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특히 이제 머니투데이랑 손잡고 미래한국연구소가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게 약간의 이슈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은 이 미래한국연구소와 머투가 PNR에 의뢰해서 한 게 유독 윤석열이 잘 나오는 거야. 윤석열의 부정적인 막 이슈가 터져도 윤석열이 잘 나와. 그러니까 머투가 아예 중단해버렸어 이거를. 손을 떼고 그 기사에도 나와요. 나흘 전에 나왔던 아주경제 기사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머투가 이거를 같이 못하겠다라고 손을 떼버려가지고 뭐 조선일보가 그때 당시에 윤석열 1위 여론조사 돌연 중단, 여지지자 항의 전화 쏟아졌다 이런 기사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난질을 친 건지 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이런 경향성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나 캠프 입장에서는 이쁜 거지. 계속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빌드업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작 여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고발하지 말고 몰라요. 근데 이거 진짜 잘하면 수사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다. 미래한국연구소하고 PNR까지는 진짜 수사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이 자체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제 유력 정치인과 인맥을 쌓는데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될 때도 명 씨의 지원이 있었다는 이 씨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에 따르면 명 씨가 이준석 의원한테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자체 여론조사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가서 출마 권유했다는 건데 이준석 의원은 지금 오전에 SNS에 이거는 시점이 맞지 않다. 내가 먼저 공식 출마 의지 밝히고 나서 명 씨를 처음 본 거다라고 이제 이 정황을 잘 해명을 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자꾸 명태균이라는 좀 정치 브로커 사기꾼 같은 사람이 이준석 대표를 지원을 하고 출마하도록 부추겨가지고 이준석 대표도 지금 명태균하고 뭔가 커넥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준석 잘못됐어. 이제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뭐 당대표를 모셔보기도 하고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기도 해봤을 때 정말 이렇게 자체 여론조사 가지고 와가지고 막 괜찮아요, 좋아요 뭐 하는 분들 많고 출마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 많고 보고서 보내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이준석 대표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하도 논란이 되니까 자꾸 이렇게 그냥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 씨가 얘기했는지 아니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좀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명 씨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지금 질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원이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가 당시에 PNR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사전에 자기들끼리 조사해가지고 출마하면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알던 사람이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가 있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로 뭐 보도를 하거나 문제 삼는 것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명백한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 그냥. 그렇죠? 네. 그런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라고 아니 뭐 나한테 따지지 말고 나도 잘못된 거 아니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의 해명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준석이 이제 페이스북에 쓴 게 명태균이 그 김영선으로부터 명태균 소개받아가지고 명태균이 그 여론조사 들고 온 게 2021년 5월 9일이고 본인은 4월 16일에 앞서서 거의 한 달 앞서서 언론 인터뷰에서 당대표 출마하겠다 의지 밝히고 5월 6일 날 아예 이제 선언하고 공식화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앞단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그러면 여론조사가 잘 나왔네. 나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네. 이거는 명태균의 자가 플레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명태균이 얼마나 그러니까 허장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조금 과대평가하고 있고 이런 거는 여러 차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조몽 같은 거지. 각자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맞고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저는 여론조사 여기도 말고도 그 전에도 뭐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이제 나왔어요. 각자 유리한 데 끼고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여론조사 한두 개로 이를테면 완전히 판도를 바꿀 수 있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준석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에서 이제 더 이상 질 수 없다 우리가 뭐 이준석이 됐든 뭐가 됐든 젊은 피로 해가지고 박근혜 탄핵강도 건너고 뭐 이래야 되는 분위기가 있었고 특히 대구 연설에서의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감동을 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바뀌었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어쨌든 명태균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여기에서 아니 뭐가 됐든 뭐 그 도움이 뭔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개를 받았고 뭐 도움을 받았고 그 이후에 그러면은 명태균을 어떤 사람한테 이준석이 소개를 해줬으며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사실 이건 김영선 그러니까 윤석열 김영선도 명태균도 그러니까 김영선이 해줬다라고 하는데 뭐 김종인은 그러면은 뭐 이준석이 해줬나? 뭐 그러니까 여러 꼬리에 무는 의문들이 좀 있어요. 사실 이게 명확하게 좀 하지가 않으니까 되게 잡음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알고 그 사람에게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조언을 받았다라는 것만을 갖고 잘못됐다? 부적절하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오늘 기사 가지고도 저는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빌드업이 뭐냐면 이렇게 신뢰관계를 가짐으로써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사이에 신뢰관계가 공고해졌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행정부, 국회, 뭐 사법부 다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국정이 운영됐다,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저는 뉴스토마토가 그런 쪽에 문제 제기와 기사를 쓰려고 이런 식의 빌드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밝혀질 문제인데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을 알아서 당신 문제 있어, 잘못됐어, 이거는 해명해야 돼, 사과해 라고 하려면 당대표 시절에 여러 가지 당무와 관련된 상황을 결정을 하면서 명태균 씨의 조언을 들었다든지 당의 공식 기구, 뭐 의원총회 아니면은 의원들과의 대화 아니면 당의 공식적인 비서실, 기조국 이런 데에 여러 가지 공식적인 건의나 보고서를 다 제치고 그냥 명태균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다면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거나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명태균 알았어 라는 것만 갖고 자꾸 이상하게 몰고 가는 것이 잘못됐다. 지금 MBC 뉴스바다하게 몰고 간다고 지금 아니 이걸 이렇게 지금?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이상하니까 자꾸 이제 아이템으로 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준석 그러니까 우리 뭐 뉴스바사 사기 문제가 아니라 어. 다른 언론에서도 막 그런 식으로 막 몰고 가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홍매화 왜 심었냐, 사진 찍어놓고 이거 뭐냐. 그냥 심으라고 해서 심었다고. 왜 뭐가 잘못이냐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뭐 나는 그게 본질이 사과나무 심으면 안 이상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럼 목련 심으면 안 이상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뭐 이 개혁신당 지지자들이나 이준석 지지자들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 그게 무슨 뭐 주술이냐, 주지스님하고 같이 뭐 심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내 스스로 검증하고 검열하는 게 뭐냐면은. 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 네. 그 사람을 넣었는데 다른 사람인데 이상하게 보이면 이상한 거야. 그 자리에 그러면 한동훈이 가가지고 명태균 만났는데 새벽 4시에 나무 심고 있으면서 합칠하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보이냐고 안 보이냐고. 그러면 이준석 지지자들은 그 한동훈 비판해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봐야 돼. 이재명이 들어갔어도 이상한 거고 누가 들어가도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뭐 엄청난 게이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혁신당이라는 그 정당의 이미지에 타격이 간 건 분명해요. 뭔가 개혁적이고 정책적이고 젊은 세대 이런 거 포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뭔가 새벽 4시에 삽질하고 있더라. 이게 안 이상하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이상해요 그럼? 이상해 형.